자, 내란 특검 얘기 한번 해보죠.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했고 오늘 결정됩니다.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 기사를 확인했을 때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 영상 하나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이고요.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에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법불악위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네, 현재 영상 보시면 내란 특검 관련해서 지금 브리핑 보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 요청에 불응하고 이제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왔고 이대로 시간 끌기에 당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브리핑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강도 압박 수사다, 속도도 너무 빠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 얘기 한번 들어보고 평론가님 반론 들어볼게요. 아직 새 정부 출범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또 인수위가 없이 이제 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20여일 지난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게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윤석열 정부를 향한 특검법, 그러니까 대규모 특검을 이제 띄운 것과 뭐 그리고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이제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거 말고는 뭔가 뚜렷하게 뭐 보여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비전을 뭐 하나 제시한 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김민석 후보자 둘러싼 논란 때문에 그 새 정부가 뭔가 좀 국민들에게 큰 기대를 받고 지금 출항을 해야 되는데 네네. 뭔가 좀 정체돼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뭔가 다른 새 정부가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뭐 메뉴 같은 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이 특검을 통해서 이제 전 정부를 이제 탄압하거나 아니면 전 정부의 그 부정 비리를 이제 들춰내는 그런 네. 좀 전형적인 그 네거티브 방식에 좀 약간 집중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작년 12월 3일 그 계엄과 그리고 이후에 탄핵 그 사태를 거치면서 사실 많은 보수 진영 국민들이 다시 또 거리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히려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경향까지 보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지금 또 이 특검, 전 정부를 향한 이 특검의 칼날이 머뭇머뭇거리다가는 또 이게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런 좀 우려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그 시작한 특검에 이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과감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하라. 이런 요청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걸 보면 정말 우리나라 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또 지나치게 또 정치적이고 또 여론에 편성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또 생각을 떨칠 수 없고요. 또 구속영장 청구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그 민주당 야당 대표를 향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이 됐어요. 또 그 수사는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뭔가 특혜를 줘도 안 되겠지만 또 뭔가 정치적인 이유로 또 불이익을 주거나 과도하게 수사를 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가 뭐를 보여주려고 하는 첫 타겟이 이제 윤석열 전 부부를 향해서 이제 간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과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당한 것을 보복하려는 이제 복수극인 느낌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점점 보시는 거예요? 네. 진행이 되면 많은 국민들이 그런 인식을 받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그런 인식을 받을 것이다.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권불 10년이라고 했는데 10년 아니라 권불 3년인 것 같아요. 3년도 권력이 못 가는 거 보면. 그래서 허망하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찾아서 많이 쓰시네요. 네. 네.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은 결과이다. 평소에 검찰이라든가 그리고 그 공수처라든가 이런
의혹 있는 것들은 털어냈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평소에 의혹에 대한 문제를 계속 일방적으로 덮고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고, 그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내란 수계 혐의자의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시청하시는 그 구독자분들께서 의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내란 수사에 대한 단 한 번의 지시사항이라든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올라왔을 때 검찰을 통해서 하면 보다 더 신속하고 또 전 정권에 충성했다가 현 정권에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검찰의 능력을 보면 능히 이재명의 줄서기를 잘할 텐데, 그럼 효율적인 조사 결과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그 청와대가 지휘한 그 검찰이 아닌 국회의 통제를 받는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의원님이 사적 복수라던가 적폐청산이라던가 이런 것으로 국면을 끌고 가려는 게 아니라 네. 객관적인 절차와 제도에 의해서 내란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는 헌정 질서를 유린한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자,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이뤄나가자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이번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해서 적폐청산이라던가 내란 청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아직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이런 의견은 어떠세요? 어쨌든 대선이 이제 내란으로 의해서 이제 일어났고,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된 그 명확한 또 이제 중심적인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내란으로 인해서 국민 민심이 조금 이제 돌아선 것도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와서가 아니라 사실은 과거에 이제 상처받은 국민들이 표를 그냥 민주당으로 준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지방선거도 있고 계속해서 모든 것을 이제 내란으로 몰아가서 본인에게 이제 좀 여론을 형성시키려는 그런 의지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좀 겨냥을 한 행동들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으십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특검보도 이렇게 빨리 이제 신속하게 좀 추진을 시키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 내란 외환의 주범에 대해서는 그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언도해야 될 정도로 아주 중대하죠.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내란을 주도했던 주범들과 종범들은 사회와 영원히 격리될 정도로 사면 없는 그 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가운데에서 소극적 저항을 통해서, 예를 들면 국회에 가라는데 편의점에 들어서 라면 먹고 음료수 사면서 그 명령을 해태하면서 시민과 충돌을 일으켜왔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그 확대해 나가는 건 바람직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청와대 역량들을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 나가기보다는 저는 국회가 특검을 통해서 일단 밝혀내보고, 그리고 현재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산적한 국정과제들, 민생 문제들, 물가 문제들, 어려운 경제 문제들, 냉각된 남북 문제들, 그리고 트럼프발 무역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우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것을 통해서 저는 선거를 통해서 평가받는 것이지, 적폐청산이냐 아니냐는 양 진영은 제가 볼 때는 35% 정도가 반대하고 찬성하는, 나머지 30%가 그러면 동의해야 선거에서 50% 과반 그 지지를 받을 텐데, 결국은 선거의 승패는 민생 문제를 나의 문제를 얼마나 해결해 주는가의 문제라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의 여전한 관심은 내란에 대한 문제는 특검에 철저히 맡기고 결과하는 걸 보고 국정과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는 게 아닌가. 선거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도, 성공한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도 그렇게 국정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그 일타뉴스 지금 두 번째 출연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첫 출연이셨을 때 제가 평론가님한테 그거 여쭤봤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뭐 보수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진행자로서 이제 보수 채널에서 보수 입장을 많이 듣다 보니까 보수에 궁금한 점을 이제 대신 좀 여쭤봤는데, 그 제 사견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내란에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제 몰고 가다 보니까, 그럼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계속해서 31번이 넘는 이제 탄핵을 계속해서 이제 해서,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하는 그 뜻을 봤었을 때 질서를 어지럽게 한다, 이 모든 것을 못하게 마비를 시키는 행동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내란으로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 평론가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깊게 이제 취재를 하고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렇게 방송이 나가다 보니까 민주당 쪽 지지자들한테도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내란은 그쪽 윤석열 전 정권이 한 것은 결국엔 불법이고, 그리고 탄핵을 한 것은 합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민주당 쪽 의견에서는. 근데 그때 당시 평론가님 생각은 못 들어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저는 뭐 현재 그 윤석열 정부가 그 헌법 질서를 유린한 그 내란 행위로 인해서 비상계엄을 한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단죄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단죄돼야 되는 것의 그 동전의 양면 같은 결국은 단죄 첫 번째 정치적 단죄가 탄핵 아니겠습니까? 그 탄핵과 전 내란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고 네. 탄핵이 그 정당했기 때문에 내란 그 죄다.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분리된 문제가 하나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만 민주당이 모든 역량을 다른 그 국정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 정권의 내란 사범으로 몰아서 내란 문제에 대한 단죄에만 집중해 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내란을 일으킨 그 주동자에 대해서는 그 사면 없는 엄벌을 해 나가서 다시는 헌정 질서 유린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3년간 방치된 국정에 대해서 저는 함께 챙겨나가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란으로 성격을 규정지었기 때문에 탄핵하고 나머지 내란 세력들을 단죄하는 것만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다라고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 중요하지만 3년간 망쳐진 국정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데도 함께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우선 과제는 아니었지만 내란이 먼저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협치를 통해서 잘 새 정부가 해나가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의원님 여기 뭐 생각 있으세요? 민주당이 이제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가지고 사실 사사건건 그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고 아니면 본인들이 이제 관철하려는 법안들을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장관 무슨 방통위원장을 퍽하면은 그 탄핵을 하거나 하려고 하고 뭐 대통령이나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야당이 그 아예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듯한 태도로 그렇게 거의 일관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한 야당 행위가 있다 손 치더라도 사실 계엄을 통해 이걸 해결할 게 아니라 오히려 다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그 당시 정부 여당 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좀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끝내버리려고 한 것이죠. 근데 전 계엄은 정말 어떤 걸로도 정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마지막까지도 좀 온정적으로 대한 그런 분야인데도 물러나면서 소위를 밝힐 때 계엄은 불법이었고 그리고 자기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저희도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내란과 외환이 아닌 상황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고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특검보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언론 브리핑 제가 앞서 보여드렸는데 거기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한 번만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 법불악이라는 고사성어를 좀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법불악이는 그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언론 브리핑에서 강조해서 조금 주목을 받았는데 특검보가 이러한 분위기에 좀 힘입어서 법불악이로 주목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불악이 좀 한번 짚어드리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 결국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예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사자성어에 이제 좀 포함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공평하게 대하겠다는 말인데 뉘앙스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뭔가 이익을 받거나 특혜를 받을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전직 대통령 수사할 때는 검찰에서 과거에도 따로 조사실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뭐 그런데 뭐 그냥 일반 뭐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잡범 취급하겠다. 저는 그런 말로도 들려서 네. 오히려 저런 말 자체를 안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든 누구든 사실 이제 똑같이 동등하게 대한다라는 말은 이제 좋은 건데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해봤을 때 지금까지 특검보든 누구든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런 과연 했느냐라고 히스토리를 봤었을 때는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법불하기를 쓰는 게 좀 어폐다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말씀이 그 말이에요. 네. 그럼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뭐 특검이 뭐 정치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윤석열의 그 내란 수계 혐의자에 대해서 뭐 차별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오히려 윤석열, 김용현 전 장관이 제가 볼 땐 자승자박한 거죠. 윤석열
그 내란 수계 혐의자만 하더라도 출석 요구를 3번이나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검찰 수사하고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체포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은 재미나는 게 재판부가 조건부로 보석을 내주겠다고 하는데 네. 조건부가 뭐냐면 사건 관계자를 접촉하지 마라, 거주지를 제한한다, 이 두 가지인데 나는 안 하겠다, 난 사건 관계자 만나겠다고 해서 본인이 그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난 형을 다 살고 6개월 안에 재판이 안 끝나면 내보내줘야 되니까 난 그렇게 나오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김용현, 윤석열이 앞으로도 석방되어서 만나서 이 내란 문제에 대한 그 입맞추기라던가 증거인멸 조작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체포영장이라던가 오히려 특검에서 강하게 나가는 것일 뿐이지 뭐 전직 대통령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내란의 네.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그 정치를 좀 해보자, 인기 영합해보자 라고 하는 것까지 해석하는 건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도하다. 그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자연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지금 계속해서 이제 입원을 해 있어서 사실 지금 이제 윤 전 부부를 향한 화살이 너무 이제 가혹하다. 그러니까 이미 끝난 권력인데 너무 가혹하다 이런 말이 있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지금의 그 국민적 비판이라던가 탄핵이라던가 네. 수사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마 이 재판이 특검 수사 결과가 오히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엄정하게 국회의 통제를 받아가면서 제대로 수사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과거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에 민주당이나 그 뭐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 내 인사들이 전 정말 그 인격 모독이다, 여성 모독이다 싶을 정도로 과도하게 악마화시키고 공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뭐 술집 접대부가 아니냐 뭐 공격하기도 하고요. 네. 그 지금 우리 김민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그 청와대 석사 학위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도 애매하게 답변을 한다고요. 뭐 한국에서 중국으로 출장 수업을 들으면서 학위를 받았다. 도대체 그렇게 학위를 받는 수업을 듣고 학위를 받는 사람이 전 세계 몇 명이나 있을까요? 중국이 바로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그럼 그 비용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학위라는 게 사실 아주 학문적인 그런 주제도 아니고요. 또 그 학위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경제 활동을 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직자가 된 것도 아니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좀 그런 약간의 교양 차원에서 그런 학위를 받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일종의 평생학습 차원에서. 네. 그런 차원에서 받은 학위를 가지고 다 후벼 파가지고 지금 그걸 지금 뭐 취소를 시키고 그러면서 그 김건희 자체 개인에 대해서 악마화하고 아주 좀 품격이 낮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좀 김건희 여사 개인에 대해서 좀 그 반대 진영에서 가혹하게 공격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역대 어느 정권에서 도이치 주가 조작의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덮고, 그리고 가족이 동원되어서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의혹들이 발생하고, 최근에 또 입에 차마 담기 어려운 평택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등장하는데, 아마 역대급 문제를 일으키는 걸 봐서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 차별받는다, 피해본다가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그 자체가 이번 내란 문제에 해결하는 핵심적 문제의 발단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모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특검의 수사에, 아니 투표를 할 때 멀쩡하신 양반이 왜 갑자기 특검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검찰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병원에 들어눕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검 조사에는 검찰 수사에는 특검 받으니까 안 나간다고 했으니까 이제 특검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그럼 그 피하려고 입원했다고 보시는 거네요. 본인이 뭐 검찰 네. 수사 특검 받는데 뭐하러 검찰 수사 또 받냐라고 하면서 입원했으니까 검찰 수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특검은 6개월간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계속 입원하기 어려울 테니 정정당당하게 떳떳하다면 특검 조사 받고 해명할 건 해명하고 문제가 있다면 죄를 달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